안녕하십니까, 석상발화입니다. 요즘 BMW가 핫하잖아. 뜨거 핫.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. 자동차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, 이번 BMW 사태도 그런 것 같아. 뭐 BMW 때문에 원인을 내놓으시는 분도 있는데, 나는 원인을 내놓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잘못됐다 잘했다 뭐 누구의 편을 들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야. 어, 용도의 차를 맞지 않게 쓰기 때문에 난 그렇다고 보거든. 용도에 맞지 않는 차, 그냥 BMW라는 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뭐라 그래야 될까, 명예, 쉽게 얘기하면 그냥 똥폼이라고 하자. 명예도 있고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, 비싼 차의 대명사인 거잖아 BMW가. 네, 뭐 플래그십 모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, 그냥 쉽게 나처럼 이렇게 이제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똥폼을 부리기 위해서 BMW를 아는 차를 사는 거잖아. 쉽게 얘기해서 그나마 있는 자는 집을 사고, 그거보다 없는 자는 차를 사고, 그거보다 더 없는 자는 휴대폰을 바꾼다고 내가 어디선가 봤어. 어디선가.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. 뭐 BMW를 탄다고 해서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, 나는 그냥 일하면서 느낀 거는, 외제차가 또 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산차 수리하는 데 와서, 그러니까 AS 하는 데 와가지고 외제차하고 비교해서 서비스가 개판이네 어쩌네, 외제차 뭐 외제, 그러니까 어떤 모델, BMW가 됐든 벤츠가 됐든 뭐 어느 차는 뭐 안 그러는데 너희들은 서비스가 왜 이러느니, 국산차 못 하겠다느니, 국산차 성능이 왜 이러냐니, 뭐 그러시는 분들 많았거든. 일하면서 꼴불견이라고 생각은 들었어. 그런 사람들 와서 하는 얘기들 보면 왜 외제차하고 국산차하고 그걸 나누고,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마다 차별화를 갖고 있는 건데, 그걸 왜 자꾸 비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뭐 국산차는 외제차는 이렇게 해주는데 국산차는 이게 뭐냐는 둥, 이렇게 좀 들먹이면서 어깨에다 뽕이 딱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지. 외제차 탓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. 외제차가 진짜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, 이게 똥폼 잡으면서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좀 재수는 없었어. 그런데 BMW가 딱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공공연하게, 서비스도 저 모양인데 BMW 갖고 외제차 탄다고 와갖고 이렇게 가오잡고 하시는 분들 이제 밥맛이라 이 얘기지. 뭐 그 얘기가 중점적인 게 아니라,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차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, 성능, 만족을 시키기가 어렵다고 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. 솔직히 BMW 520D라는 모델을 타는, 그러니까 520D뿐만이 아니라 그 디젤 모델을 타는 이유는, BMW라는 똥폼이라는 간판이 얹혀지지. 어떻게 똥폼이라고 하자고, 그냥 똥폼이라고 할게. 나 BMW 무시하거나 하는 건 아니야. 근데 명예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, BMW의 아성 뭐 있을 수 있어. 어쨌든 그게 그냥 폼인 거잖아. BMW의 폼. 그냥 BMW의 폼을 입고 거기에 디젤 모델을 탄다는 얘기는 싸게 탈라고, 차값이 뭐 어쩌고 유지비를 적게 쓰려고 하는 거잖아. 따지고 보면, 그지? 520D, BMW 520D를 탄다는 얘기는 똥폼이든 뭐 어찌됐든 폼과 저렴하게 멋을 내기 위해서, 그냥 좋게 얘기하면 저렴하게 멋을 내기 위해서
뭐 핸들링이야 뭐 BMW 어차피 뭐 BMW는 차라는 차 자체가 핸들링이 좋은 거니까 뭐 승차감이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승차감은 나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거든. BMW라는 차 자체가 뭐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.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제 네 가지의 감수성이 좋은 건데 이 네 가지의 감수성이 전부 다 좋으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용도에 맞지 않는 거거든. 쉽게 얘기하면 폼을 내면서 짧은 거리를 운행을 하자. 짧은 거리, 장거리 운행이 아니라 좀 짧은 거리를 운행을 하고 이제 열 발산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화재가 나는 건데 구조가 협소하고 한 상태에서 당연히 날씨도 이제 폭염이 돼서 어째저째 해서 이제 불이 나는 거겠지. 근데 BMW 자체가 폼과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승차감,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? 핸들링, 조종 안전성 뭐 이거 두 가지 정도는 좋아질 수 있어. 휴대폰도 그렇잖아. 휴대폰이나 디카도 딱 두 가지까지는 어떻게 잘 좋은 게 있어. 근데 두 가지 이상이 되려고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가성비라고 그러지? 두 가지 이상이 좋아지면은 그지? 뭐 난 휴대폰이란다. 디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떤 디카는 뭐 가성비가 좋아서 뭐 모두 좋고 모두 좋아하고 가성비가 좋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근데 BMW 같은 경우도 어, 폼 폼을 그러니까 멋을 내기 어떻게 멋이라고 해야 되나 가오라고 해야 되나 똥폼이 하여튼 명예든 뭐 그 폼을 내기 위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하려다 보니까 휘발유차 타면 되잖아. 휘발유차 탈 때는 휘발유차를 타면 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520D라는 모델을 타는 거잖아. 520D가 뭐 휘발유보다 520D가 더 좋은 장점이 뭐가 있어? 뭐 달달거리고 어느 정도 좀 시끄럽고 뭐 좋은 건 없잖아. 만약에 520i보다 520D가 좋은 장점은 없잖아. 그지? 내가 봤을 때는 뭐라 그래야 돼? 저렴하게 폼을 부리기 위해서 뭐 거기다가 핸들링도 좋고 승차감도 좀 괜찮은 차를 타려다 보니까 난 이렇다고 보거든. 뭐 어느 정도 지불 비용을 하면서 휘발유 차들을 탄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? 어차피 가성비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. 나도 디젤차를 타지만 디젤차가 좋다고 생각은 안 해. 디젤차를 환경에 영향이 없게 쓰려고 그러면 카본도 솔직히 잘 제거를 해줘야 되고, 그만큼 솔직히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, 난 디젤차 타면서 유지 관리 잘하는 사람 잘 못 봤거든. 솔직하게. 디젤차는 어떤 차든 수입차는 잘 모르겠지만 국산차여도 디젤차들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타다가 버린다 그래야 되나 판다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. 뭐 하다못해 외제차들 그 수리하는 데 가서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리사이클링 하는 데 가도 보면 디젤은 리사이클링 하는 디젤차가 없어.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산차 갤로포는 리사이클링 하지. 근데 수입차 중에 디젤차 리사이클링 하는 사람 본 적 있냐고. 나 가솔린은 그러니까 오버홀해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수리를 해갖고 타는 사람들은 가솔린은 많이 봤거든. 근데 디젤은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신형 디젤들은 리사이클링해서 타는 사람은 못 봤어. 수입차 중에. 그렇다는 얘기는 가성비로만 탄다는 얘기인 거거든. 520D라는 모델을 타는 사람들은
가성비로만 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되거나 뭐 그랬다고 난 보진 않아. 다만 너희들도 차를 사고 너희들도 차를 쓸 거야. 근데 나중에라도 너희들 때는 무인주행차가 나올 수 있어. 무인주행차. 근데 무인주행차더라 하더라도 주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으면 한번 물어봐. 컴퓨터 프로그래머들도 렉이나 버그가 제로가 될 수는 없다고 얘기는 하거든. 예를 들어서 휴대폰도 어느 정도 쓰면 렉과 버그가 출몰하지. 새 휴대폰도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은 초창기에 렉이나 버그로 인해서 자동으로 껐다 켜지기도 하고 오류가 나서 먹통이 되기도 하고, 근데 어느 정도 쓰면 그게 더 심해지고 하잖아. 근데 자동차도 컴퓨터가 제어하기 때문에 오류나 버그가 렉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. 다만 그게 위험하지 않게끔 뭐 이렇게 줄이는 거지. 근데 앞으로 너희들 세상에는 무인 자동차가 나오기도 하고 뭐 지금 각종 뭐 전자장비가 엄청 많이 탑재가 될 거야. 지금도 하다못해 컴퓨터도 1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있어. 그것도 비싸다고 해. 근데 10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개인용 컴퓨터를 1000만 원짜리 쓰는 분도 있잖아. 순행식 쿨링을 달고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1000만 원대 쓰는 사람도 있어. 그지? 뭐 근데 자동차도 점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컴퓨터 전자장비가 많이 달리는 거거든. 많이 달리면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. 소프트웨어들끼리 충돌이 하다못해 컴퓨터도 충돌이 일어난 거를 사람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충돌은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고 계속 오류 메시지를 띄워. 아마 자동차도 그럴 거야. 자가적으로 수리는 못할 거거든. 어느 정도 충돌이 일어난다고 계속 띄워주면 그건 사람이 수리를 해야 될 거야.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돼서도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잘하는 차를 찾지 않기를 바래. 두 가지 이상. 그때는 뭐 세 가지가 될 수도 있어. 뭐 기본으로는 뭐 하면서 나머지 뭐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기능 좋아하지 마. 다기능.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도 컴퓨터가 어느 정도 기능이 여러 가지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걸 다 써먹지도 못하잖아. 그지? 못하기도 하고 안 쓸 수도 있는 거고. 근데도 불구하고 버그나 오류나 렉이나 그런 건 발생을 해. 뭐 자동차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. 자동차도 버그나 오류나 렉이나 그게 존재는 하는데 위험한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줄이는 게 기술인 거거든. 너희들 세상에는 어떻게 변화할지, 어떤 식으로 변모할지 알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의 기능 또는 여러 가지 가성비, 너무 가성비를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. 자동차는 두 가지 이상. 요즘은 세 가지 정도는 잘하는 차가 하긴 한데 그래도 두 가지 정도만 잘하는 사람도 두 가지 이상 잘하는 사람은 어딘가 큰 흠이 있지 않나?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품절이야. 이미 품절남이라고 그러지. 겁나 뭐 이렇게 연예인들 뭐 예를 들어서 최수종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이상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. 대표적인 연예인 중에. 그지? 가족한테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. 그지? 뭐 그런 사람들은 이미 품절이야. 아니면 내가 다가설 수 없든가. 사람도 그거는 그 두 가지 이상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는 않다는 얘기지. 내 말은 너희들 세대에는
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변해 있을지 확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만 할 수 있는 차를 사기를 바래. 그 이상 그 기능 가성비를 보고 사지 않았으면 한다. 안녕.